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인재 전형 지역별 분석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의대 증원이 늘어날 때 가장 의대 증원이 많이 늘어났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죠. 하지만 2024에서 2025로는 늘었지만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원상복귀가 되어짐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지역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긴 하지만 특히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 올해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모집 인원의 차이가 어떤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고른기회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전형들을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은 344명이에요. 343명. 2026학년도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를 합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의예과만 보도록 하게 되면 의예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게 2026학년도인데요. 의예과 선발 인원이 177명, 그 다음에 치의예과가 30명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치의예과. 그 다음에 약학과 선발 인원이 69명, 그 다음에 수의예과가 26명, 그 다음에 한의예과가 41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대의 쏠림 현상이 매우 크죠.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2025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가면서 의대 정원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2025학년도에 선발한 인원이 328명이었어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 17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50% 정도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난 지점은 바로 치의예과. 단국대학교 천안의 지역인재 전형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지역인재가 신설되어지면서 30명을 선발한다는 점이나 또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축소가 되어지면서 대학들이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을 수시로 넘기면서 수시의 약대 선발 인원이 33명에서 69명으로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는 불리해졌지만 결국은 치대나 약대의 선발 인원이 늘었다는 점들을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꼭 알고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도 보면 이게 다른 지역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에요. 앞에서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 그 다음에 부산, 울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아실 수 있는 점들은 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선발한 인원이 283명이고 학종에서 선발한 인원이 54명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교과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 중심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이 지역 내에서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를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의대 선발 인원이 49명이고요. 그 다음에 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중심의 선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의학계열은 전년도에는 413명이었고 올해는 343명이기 때문에 73명이 줄었어요. 하지만 사실상 치대와 약대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73명의 소폭 감소로 보여지지만 약대와 치대를 빼고 나면 의대만의 감소를 생각하면 의대는 전년도에 328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177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거의 한 150명 정도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폭의 감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7명에서 25명으로 줄었고요. 학생부 종합이 25명에서 18명으로, 충북대학교는 32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요. 순천향대학교는 36명 교과가 충남 7명, 충청 10명으로 바뀌었고, 학종은 56명을 선발했지만 충남형이 9명, 충청형이 13명으로 바뀌었어요.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15명을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충북 지역인재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학생부 종합은 26명에서 9명으로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이 올해 이제 지역인재가 신설이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건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면접형이 15명에서 10명으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 5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감소가 되어졌고 을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이 62명에서 24명으로 대폭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의 감소의 폭이 매우 크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학교당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에 따른 내신 등급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죠. 대전 같은 경우는 3학년 평균 학생 수가 217명이고 세종은 181명이지만 충남과 충북 지역은 160명, 159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 대도시 중심으로 상위 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려져 있고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전, 세종 지역과 충남, 충북 지역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의 감소가 있고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 1등급을 맞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결국은 뭐냐면 1등급 중에서도 1.0, 1.1 이내의 내신 성적이 나온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세종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의 수와 충북과 충남 지역의 학생 수의 차이가 꽤나 많이 나고 있다. 이런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가시게 되어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고 계십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를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봐요. 의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순천향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4.6이기 때문에 제일 높죠. 그 다음에 3, 4 구간에 충남대학교 단대천안이 3, 4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 4에 건대 글로컬이 있고 3, 5에 있는 대학들이 을지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없어요. 결국은 수능 최저가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4, 6 구간과 3, 4 구간의 의대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가 3, 5 구간에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는 작년에는 4, 6이었다가 올해가 3, 5로 낮아진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윗지점에서 올해 수능 최저가 낮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건양대학교가 4, 6인데 건양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충북대학교가 3, 5 구간에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대부분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 4, 6, 그 다음에 3, 4 구간에 대부분이 설정이 되어져 있고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3, 5의 과탐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지점에 충북대학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양대학교는 지금은 4, 6의 수능 최저를 보여주고 있지만 건양대학교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 5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다가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낮아진 상태의 수능 최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가 높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최하지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결국은 충북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3, 5에 수능 최저가 하나를 반영하는 거였었고 올해는 건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낮아져서 3, 6 구간이 뻗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3, 4 구간에 대부분 다 밀집되어져 있다는 점 수능 최저가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올해 특히 2026학년도에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의 변화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의대 모집 인원이 급격히 거의 다른 지역들이 대부분 다 36%, 그 다음에 전라남도 남부는 18%의 감소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지역은 거의 50%의 인원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이 축소가 되어진 반면 치의학과나 약학과의 모집인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 요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의대 중에서도 모집인은 변화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꽤나 있어요. 이런 점들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의 차이가 매우 커요. 결국은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은 결국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는 얘기는 이 지역 내에서 상위 명문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의 역량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내신 성적이 사실상 1.1이나 1.2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이 부적합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이고 상위 명문고등학교고 나름대로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이 지역 내에서 쓸만한 의대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내신 성적이 1.3이나 1.4나 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는다면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으로 쓸만한 지점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학생들은 이 지역보다는 타 지역이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넘어가야만 결국은 합격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매우 유리한 지점은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합한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의예과에서 9명, 그 다음에 충남의예과에서 3호 구간에서 18명,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약학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글로컬과 충남대학교 의예과 2개밖에 없어요. 결국은 2개밖에. 그만큼 교과는 선택의 폭이 넓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택폭이 매우 좁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시의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 그 다음에 충남대, 단대천왕, 건대글로컬, 을지대,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부터 46, 34 구간, 35 구간, 36 구간의 대학의 입시의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순천향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14, 작년도에 1.1, 내신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천향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4.6이기 때문에 4.6 정도의 수능 최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순천향대학교가 충남대학교와 더불어서 이 지역 내에서 의대 인지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밀집되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순천향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는 내신의 교과 반영 범위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과학교과 중에서 우수한 세계교과의 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높다 하더라도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사실상 1.1과 같은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당연히 이제 이 지역 내에서는 충남대학교의 선호도가 넘버원이죠. 그렇죠? 결국은 대전 충남 지역은 결국 충남대니까. 부산, 울산은 그냥 부산대거든요. 대구, 경북, 경북대.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충남대에 대한 위상이나 높고 사실 충남대 의대를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해요. 충남대학교는 3, 4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있고 내신 성적이 1.31 정도의 내신 성적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전년도는 1.25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지점에서 내신 성적이 많이 하락했죠. 1.25로 하락했는데 사실은 올해는 1.25보다 더 어떻게 봐야 돼?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 이 지역은 의대 정원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의 영향과 충격이 매우 크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3, 4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입결은 1.36이었고 작년도에 입결은 1.54 정도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만큼 내신 성적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에 반영해 보면은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교과의 반영 범위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 다음에 과학교과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교과를 반영하지는 않고요. 내신 성적은 1.3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을지대학교는 1.44 그리고 작년도는 1.87이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지대학교 꼭 유념하실 점들은 을지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낮아졌죠. 특히 을지대 같은 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썼냐 하면 이 지역 내에서 내신 성적은 좀 안 되지만
수능 최저의 가능성을 좀 높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의 미충족을 기대하시면서 원서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올해 이제 수능 최저가 3호 구간으로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서 내신이 어떻게 될까? 결국은 내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을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반영 범위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한국사까지 반영하고 재수생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은 치의학과 올해 지역이 이제 처음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단대 천안의 입결은 그냥 일반 전형, DKU 전형의 입결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약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1.4 정도의 입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 좀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역이 좀 이상한 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고 3, 4나 3호 정도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순천향대학교에 1.1이 나오는 이유는 이해됩니다. 수능 체제는 높다 하더라도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기 때문에. 자, 그럼 충남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부산 지역과 비교하면 부산대거든요. 부산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3, 4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의 내신이 1.25나 1.31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지역에는 지역 인재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1.1대의 내신 성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는 2024년도로 비교해도 1.25. 그 다음에 글로컬이 1.36 정도 비교할 수 있겠죠. 단대 천안이야 어차피 DKU 전형, 지역인재 전형 아닌 거고 이것도 지역인재 아닌 거고 을지대학교는 올해 입결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수능 최저가 높았을 때 입결만을 볼 수 없으면 여기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남대 정도가 되는데 충남대 의대가 이 지역 내에서 가장 상위권 의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1.25나 1.31 정도의 입결이 나온다는 사실은 부산대학교나 또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할 때 내신 성적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면접이 있는 학교는 건국대학교만 면접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있지만 나머지 충남, 충북, 순천향, 그 다음에 단국대, 건양대, 을지대까지 다 면접 없고 건양대학교, 을지대까지는 작년도까지 면접이 있었지만 건양대학교도 일괄 합산 학생부 교과, 을지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바뀌면서 면접이 다 폐지가 되어졌죠. 그리고 학생부의 반영 범위가 가장 많은 대학은 넓은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가 거의 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 범위가 가장 높고 학생부의 교과 범위가 가장 적은 학교는 순천향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가 교과 범위가 적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4.6을 반영하는 순천향대학교가 가장 수능 최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제일 낮은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3.6을 반영하는 거, 건양대학교, 올해부터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북대학교. 사실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로 많이 몰리겠냐면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이 충북대학교, 수능 최저가 낮은 건양대학교 요 두 개의 지점은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을지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점은 수능 최저가 낮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고 그리고 합격에 가장 유리한 지점은 사실상 3, 4 정도의 지점이 되어져야만 합격에 사실상 용이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실상 의대 합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가 가장 유리하다? 3, 4 정도의 수능 최저가 가장 유리하고 3호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일단 경쟁률이 높아져요. 3, 6으로 가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내신 컷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 지역이 좀 특이하거든요.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내신 성적은 거의 대부분 다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전남대가 그렇고 부산대가 그렇고 경북대학교가 그렇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세계 영역 등급합이 4거든요. 27명에서 말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입결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의 입결이 1.08
그리고 2025년도에 1.16으로 높아졌어요. 낮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동아대학교는 1.1은 1.36 정도 되고, 동아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4.6이니까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신 성적이 이 정도 나오는 거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는 당연히 최상위권 대학이니까 1.04 정도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 고신대학교는 좀 낮은 대학이죠. 1.29에서 1.46 정도로 낮아졌는데, 인제대학교나 부산대학교 정도를 보면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의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내신 성적이 1.1이나 1.1 초반대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셨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충남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1.25, 1.31이거든요. 단국대학교 천안 빼고 건대 글로폴이 1.36에서 1.54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들은 뭐냐면 어떤 점들을 보여줄 수 있냐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1.0이나 1.1대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대전, 충남 지역의 원서를 쓰면서 어디로 이동을 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실제 서울, 경기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이동성이 있고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는 상위 명문고 학생들이 결국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고,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 다음 차순위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실제 의대에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질서들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서울, 경기 지역 또한 의대 정원이 늘고,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의대 정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나 타 지역이 그만큼 의대 정원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합격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입결이 하락할 걸 기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 쳤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그럼 결국은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지역 내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역 인재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충원이 발생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입결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입시의 원서 지원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루트나 방법을 통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이죠. 36 구간에 있는 학교들, 37 구간에 있는 학교들인데, 36 구간에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대전대 한의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의학과가 36이죠. 그렇죠? 올해는, 작년에는 3호였지만, 세명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36이고요. 충남대학교 약학과 제약이 37,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가 38 정도의 수의학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37이나 38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1.04,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1.04, 충북대학교 1.3 정도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는 1.41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고, 건양대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1.2 정도의 입결을 보여줘요.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36이나 37 정도 구간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내신 성적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대의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 3, 4 정도 구간 내에서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어져야만 내신 성적 1.3 정도에서 합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약대나 치대로 가게 되어지면 3, 5 정도는 구간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3, 6이나 3, 7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매우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지역의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줄었어요. 거의 50% 정도 의대 정원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과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중심이에요. 종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학생부 종합의 선발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교과 중심의 선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지역 내에서 상위 명문 고등학교이다. 그렇죠? 이러면 사실 지역 인재 정원을 쓸만한 대학이 사실상 2개 정도밖에 없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교과 전형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에서 6개의 원서 지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0이나 1.1 초반에 있는 학생들은 틀림없이 서울, 경기 지역과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을 같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수능 체제를 3사나 3호 정도를 설정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의예과인 경우에도 입결이 1.1대의 입결이 아니라 1.2나 1.3 정도의 입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지역이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나 충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연쇄적으로 원서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특히 의대 정원이 줄었어요. 이 지역만 줄은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줄었고 타 지역의 모든 지역의 의대 증원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충원이 발생이 되고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의대의 입결이 유지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축소가 되어지면 결국은 이 지역의 의대의 입결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작년도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에 많은 학생들이 입결을 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의대 정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은 틀림없이 의대를 희망하고 계세요. 결국은 의대 정원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의대를 가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입결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상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입시의 분석과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입시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지 전년도 또 전년도에 누가 어느 대학을 갔는데 아니면 작년도나 재정년도에 입시의 결과 숫자만을 가지고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과전 경쟁력이 얼마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경쟁력과 학생부에 가장 적합한 대학과 학과와 전형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른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흐름들을 같이 읽어내는 능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지금 한참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9월 3일날 우리가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9월 8일 또는 9일, 10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에도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직 컨설팅을 받지 않으셨거나 컨설팅을 했지만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하이프리뷰 연락 주시면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